네, 자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류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서동수 대리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자산들의 균형 잡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요동치던 가격들이 좀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유가도 조금씩 이제 올라가면서 다시 좀 회복세를 찾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좀 자리를 잡는 이런 느낌인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미국의 어떤 금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자, 말씀하셨다시피 달러 강세, 달러 흐름과 연준 인사들의 어떤 발언,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리게 되면서 저희가 얼마 전에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단서를 또 찾아보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흐름들 살펴주시면서 지금 자산의 방향을 좀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이제 페드의 금리 인상 시기가 좀 보수적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나서부터 너무 편중되었던 자산들의 쏠림이 다시 좀 퍼져가는 구간들이 지금 목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달러가 너무 강했고 유가가 너무 약했고 다른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의 통화가 너무 약했다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좀 불편함을 초래를 했었고, 이런 비이성적인 가격들이 다시 이성적 가격, 불편함에서 좀 편한 가격으로 지금 돌아오는, 회귀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달러 인덱스가 이제 제가 새벽에 체크했을 때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뭐 끝에 가서는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좀 회귀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좀 얘기하자면 좀 그동안 이제 좀 비이성적이었다 이런 뭐 자산 가치들이 좀 그런 모습을 이제 되찾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외신들은 좀 어떻게 좀 내다보고 있나요? 뭐 이게 지금 이 기사가 지금 의미가 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The dollar is down again today. 그러니까 오늘도 달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라는 기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바뀌었죠, 오늘. 결국에 끝에 가서 바뀌어가지고 좀 말씀드리기 그런데, 어쨌든 추세 자체는 달러가 좀 강화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조금 둔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CNN 머니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달러에 의해서 조금 약세를 보였던 유가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반등을 지금 꾀하고 있다. 아예 지금 이제 사모펀드 이제 그 운영자 CIO를 이렇게 인터뷰를 한 내용을 이제 게재를 했는데, 유가는 지금 중장기적으로 점차적으로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지금 투자의 적기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게 어제 이어서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CNN 머니에 나왔었고요. 최근에 또 이제 통화 흐름 역시 보시면 유로화라든가 이머징 통화들이 최근에 약간 좀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달러 강세가 궁극에 이를 때 약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달러에 집중돼 있던 자산들이 미국의 글로벌 자산들 모든 자산으로 다시 약간 흩뿌려지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 회귀되고 있는 모습들을 가격들이 자기 자리로 찾아가 있는 모습들을 관찰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약세 통화 그리고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사실 수혜를 보고 있는 국가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펀더멘탈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다시 자산이 돌아가는 것이다. 미국의 자산이 가장 펀더멘탈이 강화되고 있는 자산이어서 예전에는 거기에다가 집중이 됐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 매크로 지표들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소외됐던 자산들이 펀더멘탈이 계속 강화되는 구간들이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한국이라든가 독일 이런 쪽으로 무역 흑자가 크게 지금 돌아서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블룸버그에서 사우스 코리아라는 단어를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지난 10월 이후로 그러니까 이번 2월 달 무역 흑자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면서 이제 한국을 좀 집중 조명하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물론 제가 들어오기 전에 좀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FOMC 이전에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이벤트성으로 끝날 거다. 그 이후에 다시 좀 증시가 자금이 좀 분배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흐름이 지금 맞닥뜨려지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큰 그림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조금씩 중간마다 좀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때를 좀 중점으로 투자를 전략을 이제 꿰야 될까요? 어떻게 좀 전략 세울까요? 일단 뭐 판이 언젠가는 깨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 제가 이제 판이 깨지는 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릴 터이고 네. 그 전까지는 이러한 자산들이 균형 가격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는 것이 좋다. 펀더멘탈이 확인된 그런 국가들 자산에서 자금이 이탈될 수밖에 없다. 실적이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되면 거기에서 이제 매도 차익 실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 PMI 데이였는데 PMI 엄청 중국이라든가 중국은 안 좋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뭐 조금 뭐 그냥 그랬고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았거든요. 이러한 자산들에서 조금 탈출을 해서 안 좋았던 자산들, 앞으로 업사이드가 남아있는 자산들로 다시 자금이 이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된다. 달러 강세, 통화 약세, 유가 하락으로 피해봤던 국가, 수급적으로 소외됐던 국가인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간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자동차하고 IT, 그러니까 이제 수출 제품 두 가지를 보시면 2009년 대비해서 지금 2배 가까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리의 수출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고점을 찍었다가 워낙 강세와 더불어서 IT와 자동차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내려앉은 수출량이 주로 이렇게 내려앉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원화 강세 때문에 좀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최근 들어서 원화 약세로 변하면서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출량이 다시 늘어나면서 고점을 칠 수 있는 지금 구간으로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증시와 유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상대적으로 뭐 이런 추세에 좀 우리 수출주들도 좀 강점을 낼 수 있고 거기에다 지금 이제 유가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갖고 이제 접근을 한다면 국내 같은 경우는 충분히 괜찮은 시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먼저 좀 글로벌 자산들에 대한 어떤 자리를 잡아가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다음 이슈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중국의 PMI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간밤에 그리고 어제 이제 PMI 데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많은 나라에서 지금 PMI 수치에 대해서 좀 발표를 했는데 중국이 생각보다는 좀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11개월 만에 최저치예요. 네, 맞습니다. 이 제조업 관련된 PMI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뭐 기대치도 별로 없었지만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 증시 지금 계속 신고가를 치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경제 펀더멘탈과는 상관이 없는 PMI가 약간 나쁘게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게 수익 실현이라든가 아니면 매도 차익이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드린 날 그렇게 돼버렸어요. 약간. 그래서 조금 예. 일단은 그런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50을 하회한 흐름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크게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외신 쪽에서는 굉장히 뜨거웠어요. 이 비관론에 대한 이야기가 들끓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신 반응 좀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셀사이드 쪽에서 이제 전형적인 논리입니다. 언젠가는 깨진다. 올라가고 있는 거는 배 아파서 못 보겠고 항상 이런 뭐 음봉이 한번 나올 때마다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일제히 외신에서 들고 일어나서 중국이 뭐 세컨 라지스트 컨트리가 지금 이코노미가 컬럽스 됐다. 완전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나왔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이번 HSBC 3월 제조업 PMI가 49.2 2월 달에 50.7이었는데 50을 이하하면은 이제 경기가 이제 축소되는 국면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6.9%까지 떨어질 것이다. 지난해 4분기 우리 7.3%였죠. 그래서 이 0.1%이 목매다는 모습들. 제가 0.1%가 크기는 합니다만 네. 여전히 중국 경제가 0.1% 적다고 해서 완전히 뭐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뭐 1월달, 2월달 춘절 효과 때문에 PMI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지표들이 좀 좋게 나왔다가 조금 3월달에 기고 효과로 인해서 조금 안 좋게 나온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네. 중국 제조업이 뭐 망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뭐 이런 것들에 어떻게 됐든 어제 상해 증시가 좀 반응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하루 동안에 좀
변동폭, 지수의 변동폭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또 고점을 찍었고 그거 대비로는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중국 증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 어제 중국 증시 사실 제가 그 단기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PMI가 좋게 나오면 중국 증시에 만약에 안 좋게 나오면 좀 떨어진다고 봤었는데 좋게 나오게 되면 이거 단기적으로 이런 것도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크게 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반대로 나왔죠. 반대로 나왔는데 이게 과연 지수의 움직임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거의 뭐 보합에서 시작됐던 지수가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갔다가 플러스로 전환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계속 하는데 이게 좀 무섭더라고요. 무서울 정도인데 제 느낌으로 봤을 땐 원래 이러한 그 주가라든가 지표, 지수들의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일단 원래 그 좀 자산을 축소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중기적 자금은 한번 축소를 했다가 우리가 이런 것들이 매물이 소화되는 구간들을 한번 지나고 나서 수익은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충분히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10년을 보고 투자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한번 여기에서 수익 실현을 한번 하셔도 아니면 적어도 비중을 줄이는 구간으로 좀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도 중국 증시를 점검해 드렸었는데 이렇게 바로 팔로우업을 할 수가 있네요. 지금 일단은 중단기적으로 접근 시에는 손절 라인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오늘 장에서 어제 그 흔들림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서 차익 실현 구간으로 한번 이용을 해보고 다시 한번 신규 매수 접근 가능한 타이밍이다라는 얘기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두 가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예, 감사합니다.